이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설 내용은 MBC와 관계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도봉갑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신지호입니다. 저는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까봐 잠깐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80년대 초반 대학에 들어가 한 10년 운동권 생활을 했습니다. 80년 광주의 비극을 부른 군사 정권에 대한 반감이 지나친 나머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가 옳다는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자유주의자로 변신하여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후 유학을 다녀와 학자의 길을 걷던 도중 2004년부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회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뉴라이트 운동입니다.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운동권 세력들이 시대착오적인 친북 좌파 이념을 못 버리고 낡은 운동권 방식을 고집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선진화 운동이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뉴라이트 운동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작년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한 것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라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유와 금속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서민들의 생활 필수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본 붕어빵 장수 아저씨 기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1,000원에 4개 주던 붕어빵을 이제는 1,000원에 3개만 줘야 수지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원에 3개만 주면 손님들이 비싸다고 안 사간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안 올리자니 미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배짱이 정권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이 당연하듯 호황의 시기가 지나면 불황의 시기가 머지않아 오는 것이 경제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지금의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니
과거사 청산이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세계 경제에 겨울이 닥쳐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고가는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경제 불황이 문턱까지 당도해 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관군과 의병이 합심해서 적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야당과 사사건건 힘겨루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제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은 국민화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20세기 낡은 좌우 이념 논쟁은 이제 끝냈으면 합니다. 과거 좌파 정권을 택했던 유권자 중 상당수가 이번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보수정당, 우파 정당이어서 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먹고 살자고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살리자고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구여권 일부 세력 중에는 이분법적 선동정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나누는 편가르기식 정치 선동이 지난 5년간 초래한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부자의 돈을 빼앗아 빈자에게 나눠주는 임꺽정식 경제가 초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제에 동맥경화를 일으켰을 뿐입니다. 양극화 심화라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부자의 돈을 풀어서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소통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진작 사라져야 했던 지역주의에 기대려는 기미마저 보입니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른바 이삭죽기로 한몫 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정당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 인류 국가로 만들자면 함께 힘을 모아도 갈 길이 멉니다. 좌파니 우파니 가진 자니 못 가진 자니 서울이니 지방이니 편 갈라서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인물도 제대로 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얄팍한 선동정치로 표를 얻어보려는 생각,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막혀 있다는 것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시험 한 번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대학 교수 사회에서도 이미 교수 평가제를 도입하여 더 능력 있는 학자가 들어올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기업 등은 여전히 패자부활전의 무풍지대입니다. 그 결과 어느새 대학가 도서관은 공무원 시험에만 올인하는 이른바 공시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험 한 번 잘 보면 평생이 보장되는 사회는 닫힌 사회입니다. 닫힌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결국 기득권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한창 일할 나이에 20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출발선에서부터 좌절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습니다. 공평한 기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우리 사회가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선결 조건입니다. 공평한 기회의 핵심은 바로 교육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교육을 통해 끊을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일찍이 기숙형 공립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70%,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생 자녀 3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새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실천에 옮겨질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더욱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이 부유층 학생들과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모 노릇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런 한나라당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있고 특수 목적고가 없어져야 우리나라 공교육이 산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사고, 특목고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 다수가 자기 자식을 자사고, 특목고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고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식은 외고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위선입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런 위선적인 언동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외고에 보내고 싶으면 남들도 보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지금 세계는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가 개인과 기업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사실이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미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의 시대를 넘어 국민이 다스리는 민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섭과 규제라는 손쉬운 수단에 의존해서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해법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다소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자율과 창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인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의 통합민주당 의원들도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하는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간섭과 규제라는 손쉬운 해법에 의존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서민에게 돌아옵니다. 노무현 정권이 그토록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어 했지만 규제 위주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폭등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러분은 정치권의 여러 정당 중에서 어느 정당이 간섭과 규제라는 손쉬운 해결책을 추구하는지, 또 어느 정당이 자율과 창의라는 어렵지만 올바른 해결책을 추구하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일 잘하는 대통령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이 공룡처럼 몸집을 불려놓은 정부를 작게 줄이고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하게 운영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할 일 많은 정부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국회가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 조직 개편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의원 숫자에서 밀리니까 국민들이 지지해 주신 작은 정부 만들기 이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대선 당시 야당 스스로도 작은 정부를 약속했음에도 당리 당략에 따라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 일은 제대로 하고 책임은 분명히 지는 책임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반의 안정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나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후보, 열심히 일 잘하는 후보, 실용적이고 능력 있는 의원들로 국회를 가득 채워 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도봉갑 국회의원 후보 신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